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넉 달 뒤면 이 법이 시행되는데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 쟁점을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교수단체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아줄 기관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이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냈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도 헌법소원과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 주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각각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이어 새 정부 출범 뒤엔 대검도 권한쟁의 심판을 낼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은 모두 합해서 34분밖에 안 되는 정말 미중의 입법 구태타를 통해서 통과된 법률들입니다. 국회 입법에 대해 정당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매매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법대 교수입니다. 어제 저희 정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당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률은 그 실제적 내용에서 민주당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 각계 전문가들, 법조계가 다 반대하는 그러한 실체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불과 18일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은 모두 합해서 34분밖에 안 되는 정말 미중의 입법 구태타를 통해서 통과된 법률들입니다. 구태타가 왜 구태타입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정 질서를 유린해서 한 것은 다 구태타입니다. 이제 그 구태타를 바로잡을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헌법소원심판 본안 청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합니다. 이제 이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심지어 국민투표 부의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아줄 기관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이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졸속으로 처리된 이 검수완박 법률에 대하여 정말 사회가 깊이 숙고하고 숙려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제기하는 헌법 소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 광기의 흐름을 중단하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검수완박 이거는 국가에 대한 헌법에 대한 그리고 나라의 주요 주권자 국민에 대한 역사적인 폭행입니다. 범죄입니다. 내용과 절차가 방금 이호선 교수께서 말씀했듯이 구태타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다수라고 여기는 민주당 세력들의 역사적 구태타입니다. 대포보다 더 무서운 다수의 독재가 민주주의의 조정을 울렸습니다. 저희 교수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보편적 양심과 자유, 진실,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제1책무를 다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우리
정교모는 검수완박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대한민국을 역사적 후퇴를 시키고 범죄를 통하여 중국과 같은 어두운 노예국가, 전체주의 독재를 일삼는 국가로 퇴행시키려는 역사적 범죄자들한테 준엄한 주권자 국민의 응징을 선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절대다수가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자는 역사의 공동묘지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모는 검수완박이 문팔육 세력의 요지명이 될 수 있도록 공동묘지를 만들고 그 위에 그대들이 범한 역사의 범죄에 낱낱이 기록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주권자 국민의 절대 다수의 권리와 희망을 외면치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 산하가 피로 물들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혈육 정지를 판단하셔서 이 무지한 자들의 역사의 반동 범죄자들에게 폭주를 막을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혹시 어제 제기하신 본안에 형소법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검찰청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제 저희가 형소법에 있는 그동안에 그 고발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간 조항을 넣는데 보니까 본회의에서 빠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제 저희가 그것을 넣습니다. 그 이의 신청 삭제하는 조항이 빠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이상 저희 고발인들의 그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이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회가 이의 신청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 자체가 공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해당 조항을 공고했다가 그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통과시킨다? 이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공고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국회 공고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률이 절차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구하신 본안 취지가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몇 조 몇 조고 형소법 몇 조 몇 조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지금 검찰청법은 지금 4조 제1항 아마 감옥일 겁니다. 감옥이고 다목이 간데 그 6개 중대 범죄에서 지금 그 4개를 검찰에서 박탈하는 그런 것이고, 어제 그 청구인들은 실제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놓은 고발인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놨는데 이 검수완박 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이 쪼개지게 됩니다. 거의 특경법이라고 하는 경제범죄가 있고 직무유기라고 하는 공직자 범죄가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이제 검찰에서 경제에 관련한 걸 수사하게 되고 또 공직자에 관한 것은 경찰로 가게 되고, 고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과 검찰에 가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일관적인 진상규명 자체를 불가하게 해놓은 법, 이 자체가 고발인들의 권리를 바로 침해하는 것이고, 도대체 이러한 법들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저희가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왔다가 아마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인데, 거기 보면 그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보면 가로를 넣어놓고 고발인은 제외한다, 그런 것들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 저희는 이제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했었는데 본회의에서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구 취지 뭐 다 경정만 하면 되는 것이, 그리고 헌재에서 그것은 뭐 그게 그런 법률이 아니니까, 실제로 통과된 게 아니니까 그건 빼고 헌재에서 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게 저희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교부는 어제 헌법소원 청구에는 바로 이른바 이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있어서 이 청구인 적격 때문에 검찰 고발인들을 5분 교수님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 이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위헌성, 구테타에 가까운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고발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의 사건 결련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곧 저희는 다음 주 이내에 일반 저희들 교수님들, 정교모 중지위원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위헌성을 중심으로 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안건조정위원회의 불법성을 무시한 본회의 상정회의, 그리고 공포회의, 그리고 국무회의와 사실은 이 통로해서 이루어진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고 국회 본회의 시간을 조정해서 이루어진 졸속 심의된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냈던 것은 통과된 법률 개별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이지만 다음에 낼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러한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행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별도로 일반 국민들,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총 공격을 지금 청구인이잖아요.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네?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저희가 중앙지검에 지난 3월 22일 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표이사와 간부, 그리고 거기 관련된 이성문 이를 비롯한 화천대유 관계자를 김만배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7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남시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범죄와 직무유기가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 법률에 의하면 그 사건이 쪼개져서 경찰로 또 검찰로 이렇게 사건이 지지부진해지고 고발인으로서는 불필요한 그 조사를 더 받게 되고 사건 진상규명에도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고발인들을 청구를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랑 이제 아까 대통령 이제 추가 헌법소원 제기하신다고 하는 거 혹시 네. 자세하게 일정이 픽스가 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회의와 법률공포회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심의, 그다음에 의결행위,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말 정도에는, 늦어도 다음 주 주말 정도에는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